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 날씨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녹음 버튼을 누르려고 핸드폰을 딱 보니까 퀸즈 아이의 아윤이가 인스타 라방을 켰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녹음 일정을 세워놓지 않았으면 또 아윤이 라방 하는데 들어가서 사랑 고백도 좀 하고 그랬을 텐데 일단 지금은 제 방송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서 눈물을 머금고 녹음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켜놓은 건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쓰던 폰이 지금 공폰이 돼가지고 그냥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쓰는 게 있는데 그걸로 소리를 음소거를 해가지고 옆에 사실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윤이가 조금 귀여운 모먼트가 있다 그러면 캡처를 좀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생각지도 못한 아윤이 라방 때문에 지금 마음이 잠깐 흔들렸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날씨 얘기나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 근데 이게 처음에 자연스럽게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한번 끊기니까 뭔가 왠지 좀 부자연스러워졌다. 어쨌든 뭐 요즘에 좀 날씨가 추웠다가 풀렸다가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패딩을 입었다가 아 더운 것 같은데 하고 코트를 입었다가 아 추운 것 같은데 이러고 난리를 좀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룸에 사실 보일러를 그렇게 막 훈훈하게 돌리는 편은 아닌데도 실내랑 실외 온도차 때문에 창문에 이렇게 습기가 차서 결로가 좀 생겼었어요. 이제 그때 생긴 물기를 조금 바로바로 닦아주거나 말려주거나 하질 않으니까 창문의 실리콘 부분이 그대로 곰팡이가 되더라고요. 사실 곰팡이가 생기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 근데 알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거 보면 치워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겨울에 들어오고 나서 한참을 좀 방치를 해놨던 그 창문 실리콘 부분에 곰팡이를 좀 닦아봤습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파는 홈스타 바르는 곰팡이 싹 이걸로 하는데 이게 대구에 살 때 욕실 실리콘에 곰팡이를 없앤다고 믿져야 본전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소에 가서 한번 샀었던 건데 굉장히 잘 썼어요. 제 이거 영상도 찍어가지고 아마 제 유튜브에서 인기 순으로 검색하면 상위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되게 잘 쓰다가 남은 거를 서울에 이사 올 때도 들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저 곰팡이를 치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문 옆에 눈에 보이는데 꺼내는 놨었어요. 근데 귀찮았어.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실리콘 곰팡이를 청소를 하긴 했어요. 이게 또 사실은 어제 아침에 제가 금요일에 출근을 하려고 눈을 딱 떴는데 일어나자마자 약간 코끼리가 내 허리를 이렇게 밟고 지나간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 주가 정열 기간이었는데 저는 사실 정열 기간에도 허리가 아프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회사 마감 준비 기간이라 가지고 좀 이것저것 서류를 확인을 하는 과정 중인데 그 바로 전날 퇴근 시간 직전에 어떤 미친 사람이 서류를 폭탄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회사에 우리 팀 그 단체 채팅방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미친 사람!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전부 다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여튼 저희가 그 서류 확인을 팀원 4명이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늘 만약에 내가 이거를 확인을 다 안 하고 남겨놓고 가면 결국 내 뒤에 다음 사람이 그 폭탄을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절대 그런 짓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좀 내 거를 남한테 억지로 미루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가지고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퇴근 직전에 한 1시간 정도를 완전히 정말 온몸으로 용을 쓰다가 퇴근을 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퇴근 직전 한 2분 정도를 남겨놓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정말 그 시간 맞추느라고 진짜 용을 썼는데 아마도 그래서 누가 나를 밟고 간 것처럼 좀 근육통이라기보다 약간 몸살?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약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퇴근하면 진짜 집에 가서 바로 들어 누워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니가 김치를 주문을 했는데 좀 가져가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럼 퇴근길에 김치만 받아서 진짜 집으로 바로 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몸이 안 아팠으면 동생 보러 보령에 갈 거였거든요. 그 동생 가족이 리조트를 예약을 해가지고 놀러를 가는데 혹시 같이 갈 사람 있냐라고 해가지고 나 여유되면 갈게 라고 말을 했는데
아, 금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2시간 운전해서 보령까지 가가지고 밥 먹고 조카들이랑 놀아줄 기력도 없을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못 간다 그랬어요. 응. 근데 동생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얘기를 그렇게 뭐 집중해서 듣지 않아요. 항상 무시하는 편이라서 답장도 안 하고 그냥 읽고 씹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사실 조금, 아, 동생이 보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은 있었는데, 역시나 네, 싸그리 무시하는 그 반응, 좀, 그렇다. 어쨌든 제가 몸이 안 따라주는데 억지로 나 갈 수 있어 라고 갔다가 혹시나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안 간다고 결정이 됐을 때 빨리 얘기를 해줘야 걔네들도 솔직히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뭔가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튼 그렇게 퇴근을 하고 진짜로 집에 오자마자 거의 뭐 세수만 하고 바로 들어 누웠던 것 같아요. 한 9시? 안 돼가지고 누워가지고 오늘은 이제 토요일인데 지금 저녁 늦게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누워있다가 아 이러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또 일어나 앉아있어요. 아 근데 어제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바로 온 건 아니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언니 집에 김치를 얻으러 갔다가 이제 언니가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뭐 저녁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마트 갔다가 언니가 후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순후추 떡볶이를 사가지고 언니를 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안 먹고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거 먹자 이래가지고 떡볶이를 같이 먹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진짜 거의 언니도 좀 쉬어야 되니까 떡볶이 먹고 조금 그냥 수다 떨다가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이번 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마감 준비주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두통이 심한 거예요. 사실 평소에도 늘 항상 언제나 두통이 있기는 한데 이번 주가 조금 되게 심했어가지고 아 머리 너무 아프다 집에 가자마자 타이레놀 먹고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타이레놀 하나 먹고 세수하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바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으니까 정말 타이레놀 500이 빨리 느끼는 듣는 것 같아요. 한 30분 있으니까 두통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살만해지니까 그때부터 제가 또 핸드폰 게임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게임 세포가 없는 사람인데 일단 하나 꽂히면 끝을 봐야 되는 편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현질은 절대 안 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진짜로 그 있잖아요. 약간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네 이것처럼 정말 개미처럼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손가락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H.O.T의 강타가 룰더스카이라고 해가지고 하늘 위에서 뭐 생산하고 땅 넓히고 뭐 이런 게임을 한다길래 그냥 나는 팬이니까 강타가 한다길래 따라했다가 정말 하루 종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만렙을 2번이나 찍었고 원래 시작했을 때 만렙이 60이었는데 제가 만렙 60을 찍고 나니까 갑자기 만렙이 70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분노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강타가 더 이상 룰더스카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까지도 저는 계속 했었거든요. 제 주변에 룰더스카이를 하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게임도 뭐 팩토리를 돌려가지고 뭐 제품을 생산하고 그거를 뭐 배송을 하고 뭐 땅을 넓히고 뭐 이런 건데 제가 진짜로 내 땅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뭔가 작물을 키우고 뭐 팩토리 생산을 하고 내 집을 짓고 이런 게임에 되게 과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느꼈지만 이게 핸드폰 충전하는 속도보다 배터리가 닳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은 거야. 근데 실제로는 충전 속도가 더 빠르죠.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가만히 두고 충전을 하는 평소보다는 느리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게 폰을 자주 만지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계속 만지고 있으면 폰이 또 잘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손에 핫팩을 쥐고 있는 느낌으로 폰 게임을 하다가 또 한 번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게임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였지. 예. 전 사실 제 스스로 굉장히 단순한 패턴에 중독이 잘 되는 사람인 걸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쁜 쪽으로 흘러갈 낌새가 있는 거에는 아예 눈길도 안 주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지인들이랑 농담할 때
나는 만약에 내 스스로 그런 거를 절제할 생각을 안 했으면 나는 이미 범죄자가 돼가지고 도박을 하든 뭔가 마약을 하든 그랬을 것 같다고 막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일부러라도 그런 쪽에 아예 눈길이 그냥 그런 말조차도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삶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이 단순한 방법으로 뭔가 만족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폰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핸드폰 게임이란 것도 되게 중독이잖아요. 가만히 누워서나 아니면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니까 이게 되게 빨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또 이게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퀸즈 아이도 이런 모바일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그 작년 크리스마스 때 비보에서 배포해준 그 송은이, 김숙 언니들 얼굴이 나오는 수박 게임 얘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근데 저 그거 아직도 하거든요. 혹시나 이 방송을 처음 들으셔가지고 수박 게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히미스타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플레이했던 그 송은이, 김숙 버전의 수박 게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니들 사진이 이렇게 그 게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뭐 디지털, 코딩 이런 쪽은 아예 몰라가지고 누가 퀸즈 아이 사진으로 수박 게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혹시나 쉽지 않는 주둥아리 청취자분 중에서 폰 게임을 만드실 줄 아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시겠지? 이게 뭔가 최근에 되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조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좀 듣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상태여가지고 혹시나 뭐 간단한 핸드폰 게임, 수박 게임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품이 드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품이 드는 거에 따라서 제가 밥을 사드리든, 뭔가 페이를 챙겨드리든 해서라도 뭔가 퀸즈 아이 얼굴이 나오는 수박 게임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퀸즈 아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그동안 트위터 일상계로 쓰고 있던 그 히미스타 계정에서 퀸즈 아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 계정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미스타 계정은 아무래도 송은이, 김숙이 제 주요 덕질 대상인데 이 최근에 제가 헤더 사진을 퀸즈 아이로 바꾸면서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꾼 거긴 한데 어쨌든 이 계정의 핵심 정체성은 나는 비밀보장 땡땡이인데 헤더 사진이 송은이, 김숙이 아니다. 이게 뭔가 덕후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것 같은 뭔가 되게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동안 안 쓰고 방치를 해놨던 다른 트위터 계정 하나를 이제 이름이랑 아이디를 바꿔가지고 그쪽으로 퀸즈아이 팬 계정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트위터는 좀 팬질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 가지고 진짜로 뭐 하나를 제대로 덕질을 하고 싶으면 그 팬 계정만 따로 분리를 해서 쓰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트위터 계정만 8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모아두던 용도였던 그 계정을 퀸즈아이 팬 계정으로 바꿨어요. 그 자기소개에 보면 히미스타의 퀸즈아이 팬 계정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닉네임은 그대로 히미스타를 가져가는데 본계는 히미스타 뒤에 별이 붙어 있고요. 새로 이사한 퀸즈아이 팬질용 계정은 히미스타 뒤에 일본어로 가타카나로 히미스타라고 써 있습니다. 네, 아이디는 IQ 언더바 히미스타인데 사실 그 본계랑 크게 구분 짓지 않고 누가 봐도 그 히미스타가 이 히미스타랑 같은 사람인 거다. 약간 이거를 티내려고 그냥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제가 송은이 김숙을 좋아하는 WV 땡땡이 방 안에서 송은이 정수리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아예 다른 정체성을 하나 만들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퀸즈아이 팬싸 겸 팬미팅에 갔을 때 다민이가 힘이라는 이름만 듣고 혹시 히미스타님? 이라고 알아봐줬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뭐 퀸즈아이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트위터를 제외한 다른 어떤 플랫폼에다가 뭐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내가 낸데라고 이렇게 뭔가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다민이가 히미스타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100% 트위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민이가 또 나중에 혹시라도 퀸즈아이를 서치를 했을 때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히미스타 계정이랑 내가 만약에 이름을 닉네임을 바꿔가지고 썼을 때 나랑 구분을 못할 수 있잖아.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냥 다민이가 원래 아는 대로 그냥 계정만 딱 봤을 때 아, 히미스타님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저는 약간 티를 내야 되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팬 사인회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공식 홈페이지, 비스테이지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자주 쓰진 않고 그냥 정말 기억날 때마다 한 번씩 뜨문뜨문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원채한테 히미스타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가끔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퀸즈 아이 애들이 기억을 하는 이름으로 그냥 계속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스타 라이브 보러 들어갈 때도 히미스타 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어제만 해도 해나가 라이브 할 때 진짜 히미스타 계정으로 엄청 많이 떠들었거든요. 아마 해나도 나를 그냥 인지를 했다면 히미스타로 인지를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히미스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한편으로는 계정 분리할 때까지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게 트위터에다가 투표도 한번 했었어요. 제가 워낙에 본계에다가 퀸즈 아이 영상이나 글 같은 걸 많이 올리니까 내가 이 계정에서 계속 퀸즈 아이 얘기를 떠들어도 괜찮겠느냐 아니면은 계정을 따로 파서 나가는 게 낫겠느냐 이거를 트위터 투표로 올렸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대부분이 그냥 이 계정에서 해도 된다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본계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사람 힘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다 보니까 특친분들이 굉장히 아이돌하고 관련이 없거나 아이돌 계열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퀸즈아이 그 영상이나 이런 이야기를 너무 밀도 높게 하다 보니까 왠지 좀 꼴보기 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투표를 해주신 분들은 전부 다 괜찮다라고 해주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다른 계정에서 활동을 해봤을 때 조금 분리를 해주는 게 그냥 일반 특친들한테는 조금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제가 본계에서 퀸즈아이 얘기를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퀸즈아이 계정에서 뭔가를 쓰고 이거를 공유하고 싶을 때는 분명히 RT를 하거나 인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정 분리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걱정이 되었던 거는 제 트위터 본 계정을 보면 누가 봐도 송은이, 김숙을 좋아하는 비보 땡땡인데 퀸즈아이 애들이 봤을 때는 혹시나 우리가 송은이가 만든 걸그룹이라서 좋아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도 사실 다른 팬덤 쪽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 사람 송 대표님 팬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퀸즈아이의 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봐. 근데 나도 IQ라고 이 퀸즈아이 팬덤명이 IQ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마 원체가 시작한 것 같은데 이큉이 이렇게 많이 불러가지고 저도 그냥 이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아무리 주변에서 추천을 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새로 뭐 어떤 걸 한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었어도 제 맘에 안 차면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취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예전에 문희준이 제작에 참여했었던 테이크나 밀크 같은 경우에도 노래가 좋았고 그 스타일이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고 토니가 제작했었던 스매시 같은 경우는 제 타입이 진짜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멤버들 이름 외우는데도 한참 걸렸고 정말 관심이 없으면 전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추천을 하거나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진심이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 항상 진심입니다. 근데 정말로 퀸즈아이는 그만큼 되게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일단 5멤버가 다 노래를 잘하고 다 춤도 잘 추고 성격들이 진짜 다 내가 좋아하는 되게 유쾌발랄 하여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제가 TV 음악 프로도 안 보고 음원 사이트를 안 쓴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로 기존에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어서 따로 찾아보지 않고서는 요즘 누가 활동을 하는지 뭐 새로 나온 신인은 누군지 정말 알 도리가 없거든요. 근데 물론 시작은 송은이가 맞아요. 송은이가 만들었다 그래서 퀸즈아이라는 애들을 알게 된 건 맞아. 미디어 랩 시소 소속이라고 하길래 참 우리 언니가 아이돌 걸그룹을 만든다는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이제 찾아봤던 거지. 근데 제가 퀸즈아이를 검색해서 처음으로 봤던 언노멀 무대 음악방송 영상에서 그만 제가 우리 원체에게 입덕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너무너무너무너무 내 이상향이었어. 내가 되게 추구하는 느낌의 친구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활동명이 원체래.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혹시 그 무대 영상 말고 약간 토크나 예능 같은 거를 하는 영상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친구가 또 말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뭔가 어떤 사람에게서 그 풍기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거를 조금 보는 편인데, 원체는 정말 보자마자 목소리에서 한번 깊게 훅 들어왔고, 그리고 그 눈빛? 그 눈빛이 너무나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춤을 추는데, 그 퀸즈 아이 멤버들이 다 춤을 잘 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계속 제 눈에 이렇게 띄는 그런 춤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체한테 관심이 생겨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다고 했는데, 정말 노래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말투 이런 것마저도 너무너무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황채원이라는 아이가 너무나도 내 이상향 그 자체였어. 그래도 어쨌든 제가 원체한테 가장 반한 포인트 중에서 단연코 하나를 꼽으라면 정말 그 원체의 목소리가 아주 보물입니다. 저는 좀 목이 약해가지고 삑사리도 많이 나고 고음을 진짜 아예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탄탄한 목소리를 못 내는데, 원체는 제가 상상 속에서 내가 내고 싶었던, 그런 내가 되고 싶었던 목소리를 현실에서 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퀸즈 아이가 발표한 곡이 총 5곡밖에 안 되다 보니까 퀸즈 아이 노래 5곡만 돌려 듣기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퀸즈 아이 오피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멤버들이 커버한 노래랑 춤 이런 영상들을 다 봤는데, 제가 노래를 좀 많이 안 듣다 보니까 그 대부분 제가 모르는 노래를 커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듣기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3자는 어떻게 들리나 싶어가지고 저는 이미 콩깍지가 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커버 한 곡의 원곡을 아는 친구한테 커버 영상 링크를 보내주고, 한번 들어봐봐,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보내줬는데, 원곡을 알고 들어도 엄청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우리 원체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다는, 네 노래 내 노래 스킬이 있다는 사실. 네, 여튼 어쨌든 원체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네,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비스테이지 편지 게시판에 원체한테 그 얘기를 쓰기도 했었는데, 정말 지금같이 이렇게 수많은 아이돌들,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이 홍수 속에서 내가 원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원체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된 거는 운명이다. 예. 제가 정말 요즘 아이돌 잘 모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H.O.T로 시작된 아이돌 인생을 다 지울 수는 없거든요. 이게 태생이 아이돌에 민감한 센서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수많은 아이돌 아티스트 사이에서 원체가 단연 독보적으로 눈에 띄었다. 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정말 사실 시작은 송은이. 근데 알고 보니까 도미노 작곡가가 내 친구. 그리고 팬사인회 현장에 갔더니 구 오빠의 구 매니저님이 떡하니 계시네? 정말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뭐겠어요. 정말 이건 사랑이요! This is Love 활동 때부터 우리가 이건 사랑이야 이거를 되게 밀고 있는데 This is Love 이건 사랑이야! 정말 자기보다 16살 많은 언니가 이렇게 주접을 떨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원체는 무슨 생각을 할까? 난 부끄럽지 않아. 좋아하는 건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 돼. 어쨌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퀸즈 아이 팬 계정을 분리해가지고 떨어져 나왔고요. 혹시나 뭐 제 방송을 들으시다가 아니면 원래 퀸즈 아이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제 방송을 듣고 퀸즈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거나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조각님들 계시면 트위터로 어서오세요. 네. 제 아이디 다시 말씀드릴까요? IQ_히미스타. 네, 닉네임 히미스타 가타카나로 적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본계에서 저 혼자 팔로잉을 하고 있던 그 퀸즈 아이 팬분들만 다시 확인을 해서 팔로잉을 했는데, 팔로잉은 퀸즈 아이 오피셜 계정까지 6개 되어 있고, 팔로워는 아직 0입니다. 아무도 저를 팔로잉 하지 않았어요. 나 혼자 마음껏 떠들어야지. 여러분, 퀸즈 아이에 스며들어주세요. 스며들어, cause I will be. 자꾸만 더 신경 쓰여. 퀸즈 아이의 비포 앤 애프터 시작 부분입니다. 제가 그 퀸즈 아이 노래 5곡을 다 좋아하는데,
특히 이 비포 앤 애프터를 들으면 너무 신이 나요. 왠지 모르겠어. 너무 좋아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제 방송이긴 한데 정말 송은이, 김숙 얘기만 하는 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퀸즈 아이 얘기까지 해버리니까 정말 제 사심을 가득가득 채우는 방송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어글리어스 첫 주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 새벽에 진짜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택배 박스가 집 앞에 와 있었는데 그 바쁜 아침에 그걸 정리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가지고 퇴근하고 와서 뜯어봤습니다. 네. 같이 온 종이에 채소 박스 구성이랑 뭐 이번 주 채소 레시피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희민님의 2024년 1월 29일 채소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 해당하는 제 번호 이런 게 막 적혀 있고, 품목, 양파, 표고버섯, 당근, 느타리버섯, 모기버섯, 애호박, 알배추, 고구마. 요렇게 제가 시켰고, 각 품목마다 사연이 이렇게 옆에 적혀 있어요. 그 어글리어스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상품으로서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을 이렇게 판매하는 건데, 뭐를 좀 읽어볼까? 표고버섯. 가시 조금 깨지거나 크고 작게 피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버섯은 가시 크기가 일정한 거를 이렇게 상품으로 내놓잖아요. 근데 제가 받았던 표고버섯을 열어보니까, 제 주먹만큼 큰 것도 있었고, 약간 달걀 정도로 작은 것도 있었고, 크기가 균일하진 않았어요. 근데 맛은 다 똑같았어요. 어차피 먹을 때 썰어서 먹으니까. 그래서 되게 맛있게 저는 그걸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기버섯이 있는데 이거 사연이 팔로가 필요해요라고 적혀 있거든요. 모기버섯을 팔 수 있는 팔로가 없나 봐요. 근데 전 진짜 모기버섯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날 받자마자 그 저녁에 모기버섯을 바로 먹었죠. 그 다음에 애호박. 길이가 짧거나 길고 모양이 개성 있어요. 근데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보통 요즘에 사과나 뭐 애호박 같은 거 키울 때 애초에 조그말 때 비닐을 씌워서 그 모양 그대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애호박은 그렇게 모양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마 상품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고, 알배추 크기가 아담해요. 고구마 크기가 작거나 크고 모양이 개성 있어요. 제가 받은 거는 고구마가 조금 작은 것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관법이랑 소진 기간이 적혀 있는데 보통 다 그냥 통풍 잘 되는 아니면 습기 없는 냉장 보관 이렇게 적혀 있고, 밀봉하여 냉장 보관 이런 것들이 다 보관하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패키징 안내가 있는데 배송 환경에 따라 상이하다고 적혀 있고, 채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기온에 따라 보냉, 보온 패키지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박 상자는 상자와 은박이 쉽게 분리되도록 제작되었어요. 그다음에 은박 파우치는 가위나 칼로 포장지의 테두리를 잘라낸 다음 은박과 에어캡을 분리해주세요. 은박은 일반 쓰레기로, 에어캡은 비닐로 분리 배출해주세요. 어글리어스 채소는 생김새만 개성 있을 뿐 건강하고 맛있는 농산물만 전달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산지에서 한번, 어글리어스에서 한번 꼼꼼히 품질을 확인하지만 만약 상태가 좋지 않은 농산물을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고객센터를 찾아주세요. 운영시간 내에 확인하여 적절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는데 제가 받은 것들은 상품이 모양이 조금 크거나 작았을 뿐이지 상태는 다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뒤로 딱 넘겨보면 이번 주 채소 레시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레시피가 5가지가 적혀 있는데, 후루룩 채소 듬뿍 잡채, 간단한 한 끼 버섯밥, 구수한 얼갈이 된장찌짐, 쪽파 하나면 끝, 쪽파 볶음면, 아삭아삭 코슬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맨 위에 잡채 레시피가 있는 거를 보고 그냥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레시피로 해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는 당면을 안 좋아하고 채소는 그냥 또 많이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잡채를 했습니다. 원래 잡채가 여러 가지 채소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당면은 사실 양을 많게 하려고 나중에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레시피가 자세하게 이렇게 쓰여 있어도 늘 그냥 저는 하던 대로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뚝딱뚝딱 대충대충 해먹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레시피를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배송받은 채소 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모기버섯이랑 느타리버섯이랑 그다음에 저의 디폴트 식재료가 된 당근, 그리고 잡채하면 양파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재빨리 손질을 한 다음에 제멋대로 이제 둥성둥성 썰어가지고 그냥 또 디립다 볶았어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을 했었지만 저는 이제 그냥 뚝딱뚝딱 대충 그냥 한꺼번에 다 끓이던지 다 볶던지 뭐 이렇게 금방금방 하는 편입니다. 물론 간은 간장만 살짝 흩날리듯이 했고, 이날도 반찬 준비 다 하고 나니까 한 30분 안 걸렸더라고요.
근데 또 해놓고 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절반은 다음날 점심 도시락으로 반찬통에 이렇게 덜어놓고 그리고 남은 절반은 흥미잡곡밥이랑 강철의 연금술사를 보면서 맛있는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예, 참고로 강철은 몇 년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은 팀원 생일 겸 월말 기념으로 이제 외식을 하기로 해가지고 도시락은 안 싸도 됐었고 이제 어글리어스 주문할 때부터 애호박전을 꼭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동그랗게 하나하나 이렇게 붙일 생각이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애호박을 딱 꺼내는 순간 당근이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당근 한 개랑 양파도 보이네? 버섯도 보이네?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다 보이는 채소들을 꺼내가지고 몽땅 채를 썰어가지고 한 번에 또 다 구웠습니다. 네, 달걀을 일단 2개를 깨고 밀가루는 채소들이 붙을 정도로 조금만 거의 뿌리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맛은 달걀 부침에 가까웠다. 예, 그래도 뭐 저는 달걀 좋아하니까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먹습니다. 예. 이것도 아마 간은 따로 안 했던 것 같네요. 예, 그냥 대충 잘 먹으니까 간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좀 먹다가 심심하다 싶으면 케첩도 조금 뿌리고 아니면 와사비도 조금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제가 정열 기간이었는데 또 마감 준비 기간이기도 해가지고 좀 여러모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밥할 기운도 없어가지고 인스턴트 만두를 빨리 데워서 먹고 바로 뻗었습니다. 네, 당연히 도시락 준비할 기력도 없어가지고 그 어글리어스에서 온 고구마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려가지고 그 다음날 점심 도시락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고구마가 좀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아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좀 잘 씻어가지고 껍질째 먹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게 껍데기 벗기다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이제 회사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이게 마감을 앞두고 서류 폭탄이 쏟아져가지고 진짜 여러분 일 못하는 사람이랑 일을 해야 되면 갑자기 서류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오해라. 그놈의 서류 때문에 제가 정말 용을 쓰다가 몸살이 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날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구마 남은 거 얼른 구워 먹고 그냥 바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또 주기적으로 우리 팀이 외식을 하는 날이라 가지고 도시락을 안 싸거든요. 그래서 도시락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일주일이 끝난 것 같고 그날은 이제 퇴근하고 언니랑 떡볶이를 해 먹은 게 마지막 식사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토요일 녹음 전에 또 이제 든든하게 먹고 녹음을 시작을 해야 돼서 레시피 종이를 다시 이렇게 봤더니 버섯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섯밥을 하고 그리고 알배추 겉잎을 몇 장 뜯어가지고 배추전도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레시피 종이에 있는 레시피가 뭐 구구절절 필요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제일 큰 제목, 뭘 해 먹을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뭐 채소 듬뿍 잡채, 간단한 버섯밥 뭐 이런 식으로 큰 제목 이런 것만 힌트를 좀 얻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피곤한 가운데서 참 열심히 챙겨 먹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회사에서 외식이 2번이나 있어가지고 도시락에 채소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대충 한 2주에 한 번 정도 주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자라면 시장에 가서 사와도 되고 너무 정기구독에만 매달리는 것도 뭔가 삶의 바운더리가 너무 좁아지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잘 섞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채소가 필요하면 어글리어스에서 그리고 내가 늘 먹던 채소는 시장에 가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채소 박스 구성은 또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이 얘기를 몇 주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천징수 영수증 아직 안 보내고 있었다고 했던 전자담배 이슈 있었던 회사 있잖아요. 제가 또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요청을 했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반말을 찍찍하면서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말투가 불쾌했고 이게 늦어지는 사유가 있으면 왜 그런지 설명이라도 좀 해주던가. 자기 말로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보내줄 거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보내줄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또 그 사람이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또 그럴 것이 그 회사가 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석 달을 못 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한 달 만에 나오긴 했지만 제 앞에 다녔던 경영지원팀 사람도 한 달 안 다녔을 거예요. 그 정도 다니다가 저 뽑히자마자 이틀 만인가 퇴사했고 그리고 실무를 보는 사람들도 경영지원팀 외에 그 분야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만 딱 채우고 퇴직금만 딱 채우고 나가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 그만두기 직전에 일 되게 잘하시는 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자기 이제 그만두게 되었다고. 그분 딱 그만둔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야. 게다가 이제 전자담배 이슈, 제가 이제 막 토를 하고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내가 이 회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퇴사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 회사 대표나 관리자들이 그 멍청할수록 그만큼 멍청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한 명 뽑으면 제대로 자리 잡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면접 보고 채용하고 퇴사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면접을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어요. 경영지원팀 업무 중에 제일 큰 비중이 면접자한테 전화 돌리고 면접자 맞이하고 입퇴사 정리하고 이런 거였는데 진짜 비효율적이었어요. 근데 난 솔직히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일용직을 쓰는 회사가 아닌가. 근데 일용직을 쓰는 회사도 아니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면접을 무슨 일주일 내내 매일 6탄씩 보냐고요. 무슨 면접을 30명씩 봐. 그렇다고 TO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명 뽑는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 얘기 했었나요? 대표가 저한테 너도 마음에 안 들면 자를 거야 그랬던가? 어쨌든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마음에 안 들면 자를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되게 대표로서 좀 자질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약간 어디서 나오는 근자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너 그만둬도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 이러는데, 제가 직접 면접자 전화하고 입사 퇴사 그 관리를 해보니까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개뿔 그냥 간 보러 오는 거지. 와가지고 그냥 다닐만한 회사인가? 그 대표자가,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직원을 간 보는 것처럼 직원들도 이 회사 분위기를 간을 봐요. 솔직히 그런 식으로 막말하는 대표랑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사실 지금 회사도 할 말은 많은데 월급은 적지만 10시, 5시 근무라는 이 시간적인 메리트 때문에 제가 계속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최대한 좀 좋게 좋게 생각을 하고 그날 있었던 나쁜 일들은 다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녹음을 아직 1시간을 못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허리가 조금 계속 아픈 관계로 오늘 방송은 굉장히 짧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업로드 분량이 짧더라도 어쨌든 펑크는 내지 않겠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계속 뭐 저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이 방송을 조용히 아니면 티내면서 들어주시는 분들하고 제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1시간은 녹음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간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다시 들어놓아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혹시나 또 이번 방송이 왜 이렇게 짧은가, 너무 짧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그 쉬지 않는 주둥아리가 0회부터 지금 지난주까지 70여 회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70여 회의 방송을 정주행, 재주행, 역주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 허리 아프다고 펑크 안 내고 이렇게 짧게라도 녹음하고 있으니까 히미스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좀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음 주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가 거의 들어 누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너무 분량이 짧다, 이번에 내용이 너무 없다 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싶으신 조각님들은 이메일이나 인스타 DM 이런 것들로 항의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감사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이 올라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잖아요. 다들 설에는 뭘 하시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저는 아직 형제들이랑 뭐 다 같이 모인다거나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가지고 일단은 김치 가지러 언니 집에 갔을 때 다음 주에 하루 정도는 만나서 같이 밥을 먹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막연하게. 하지만 그러면 제가 또 연락을 하겠죠. 언제 먹을 거야? 저는 밥 먹자는 얘기를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날짜에는 이렇게 조금 시간 여유가 하루 이틀이라도 더 있을 때 유튜브에 올릴 오타쿠의 일본어 그 내용도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짐송님이 졸업 카페를 2월 17일 날 하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일 일요일에 아마 그 신청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카페에 제가 그 신청자 안에 합격이 되든 탈락을 하든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 인원 제한에 제가 못 들어가게 되면 그냥 플래카드 만들어 가지고 문 밖에서라도 네, 축하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짐송님 이름이 적혀 있는 풀카를 하나 만들 생각이고 사실 연휴가 9, 10, 11, 12 이래가지고 4일이 빨간 날이 그려져 있는데 뒹굴거릴 수 있는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반드시 이번 연휴 때는 업로드를 좀 하고 싶고 짐송님 풀카도 만들어서 꼭 여기에 당신의 팬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것도 티를 또 내고 싶기 때문에 과연 이 계획들은 잘 지켜질 것인가? 뚜둥! 다들 어쨌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요새는 명절이라고 본가에 가는 사람보다는 연휴 때 그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휴는 말 그대로 연속으로 휴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의 계획에만 신경을 쓸 것 같고요. 그것도 만약에 진짜 기력이 안 된다면 뭐 그냥 진짜 누워서 쉬기만 할 겁니다. 우리 조각들도 모두 잘 쉬자!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들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각자 본인에게 맞는 연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충분히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